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. 오늘은 12월 26일 오후 11시 55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. 일단 비트코인 뭐 변동성 여전히 없고요. 지금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미장이 휴장이라서 변동성이 더 없는 형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내일부터 좀 어떻게 흘러갈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연말 우리가 뭔가 연말 랠리 뭐 산타 랠리라고 할 만한 어떤 좀 상승장이라고 해야 될까요? 반등 유의미한 그런 느낌은 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굉장히 좀 평평한 상태이고,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딱히 뭐를 하질 않아요. 뭔가 어떤 무빙을 괜히 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확률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띵 해가지고 뭐 반반 확률이 아니라, 지금은 움직였을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, 내지는 뭔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퍼드들만 해도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반반보다 좀 더 불리한 쪽에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최대한 좀 그냥 가만히 있자, 그냥 가만히 있자. 좀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는 것 같고, 그나마 좀 최근에 좀 소개해드렸었던 증정금 뭐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, 그마저도 지금 좀 장도 완전 뭐 평평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최근에 이제 그 빗파이 같은 경우는, 비트파이는 굉장히 좀 혜자였었고, 이제 시드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이제 그런 투자금을 요하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좀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참여하시는 쪽으로 지금은 좀 그런 이벤트 간당간당하게 하시면서 용돈 버시거나 조금씩 차곡차곡 모으셔서 시드 불려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, 증정금 이벤트들 같은 경우도 이게 해보지 않는 거랑 해보면서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얻어 가시는 게 저는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.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비트파이 뭐 330불 그거 얻는 거 뭐 중요합니까? 사실 그게 뭐 얼마 된다고? 근데 이제 뭐 다 계정을 해서 뭐 돈 100만 원 세이브 하시면서 이제 그리고 갖다가 그런 경험을 하는 거가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을 되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. 그래서 뭐 해보신 분들 뭐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지금, 안 그래도 지금 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,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좀 이 겨울을 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, 저도 되게 사실 요즘 좀 심심하기도 해요. 이 시장이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좀 심심하기도 하고, 저도 뭔가 점점 관심을 둘 곳마저도 좀 없는 좀 그런 시장으로 변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, 차라리 하락이라도 하면은 뭔가 또 하락,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, 그 와중에 뭔가 좀 이렇게 돋보이는 프로젝트들 내지는 뭔가 망해버린 프로젝트들을 통한 어떤 좀 지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텐데, 이것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진짜 딱 여기서 좀 얼어붙은 느낌이죠.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이렇다 치고, 이번 주 해서 이번 22년 어떻게 마무리될지,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또 흘러갈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23년을 굉장히 좀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23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? 라는 게 저는 좀 있어요. 왜냐면 이제 뭐 저점이 나오더라도 23년 안에는, 그러니까 1년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한다면 23년 안에 어딘가에 저점이 분명히 숨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저의 의견이 있고요. 그리고 분명히 1년 내내 뭐 저점에서 뭐 기는 형태로 가지는 않을 거고, 분명히 한번 또 좋은 어떤 바람을 타고 훈풍을 타고 좀 조금 상승하는 그런 기운이 분명히 올 텐데,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잘 노리시면은 그리고 또 뭐 다시 뭐 저점이 올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율도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서 막 이렇게 조금만 잘못 움직이거나 잘 움직이면은 또 수익이 좋게 나거나 좀 수익이 많이 잃거나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3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선택과 어떤 판단,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,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좀 무섭다 그러면은 뭔가 조금 더 원화채굴에 집중을 하셔서
시드를 잘 모아 오시는 그런 포지션으로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차트 좀 보고 개별 이슈들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. 지금 트위터를 보시면은 확실히 좀 하락에 대한 뷰가 많아요. 그래서 하락에 대한 뷰의 어떤 근거들이 도대체 어떤 차트로 그려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는 건지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세 번의 사이클을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현재 지금 사이클이고요. 지금 직전, 그러니까 2014년 사이클 때는 조금 과거이기도 하고 해서 좀 차치하더라도 저번 사이클과의 이제 유사점 그런 것들 뭔가 하단 삼각 수렴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끝에서 뭐 최소 마이너스 50% 이상 그리고 그 직전 사이클에는 마이너스 65%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딱 마이너스 50% 정도 이 정도 오고 나서 그리고 만약 더 흘러간다 라고 했을 때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.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면은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11,700, 11,800 우리가 많이 봤었던 뭐 11,000, 12,000 요 정도 하단 가격이랑 유사하죠. 요런 뷰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. 하락에 대한 뷰가. 그래서 오를만 하면 반등할 만 하면 망치 맞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게 벌써 지금 5번이다.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12,000 정도 구간 11,000에서 12,000 크립토카포는 좀 오래 봤었죠 우리가. 그래서 11,000에서 12,000 정도의 구간까지 망치를 맞고 내려올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죠. 그래서 11,000과 12,000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유의미한 지지 구간들이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단을 봅니다. 그래서 뭐 20주 평균선으로 봤을 때 아까와 같은 뭐 삼각 수렴 형태에서 추가로 하락을 하는 것 자체가 대략 마이너스 47%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나름 차트를 그린 거예요, 지들이.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대략 뭐 한 9,000달러가 타겟이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락론자들의 뷰가 대부분은 비슷해요. 조금 이제 소프트하게 보면은 뭐 지금 구간이 좀 하락의 어떤 마지막 구간일 수 있다라고 보는 부류 그리고 11,000에서 12,000 그리고 뭐 13,000 요 사이 그리고 좀 더 강하게 하락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9,000달러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많이 깨진다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까지 좀 지금 3분할이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드 같은 경우는 뭐 4분할로 해서 뭐 분할 그리고 마지막 25%는 조금 더 최후의 어떤 보루 시드로 남겨두셔서 투자 자금을 운용을 한다든지 그런 나름의 각자의 어떤 투자 시드와 어떤 시나리오에 맞게 좀 전략을 짜셔서 내년을 좀 준비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내년 23년이 아무래도 또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금리도 이제 아직 조금 더 상단이 남아 있고 뭔가 그런 이슈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위기, 뭐 경제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나름 또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요. 왜냐면은 이번 사이클보다 다음 사이클은 먹거리가 더 없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없으면 없을 거기 때문에 이 겨울에 어떻게 또 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또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죠. 똑같이 10만 달러를 목표로 잡는다고 해도 내가 2만 달러의 잡냐, 5천 달러의 잡냐는 그 끝은 20배와 그리고 5배, 결국 4배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갭 차이를 좀 내년에 벌릴 수도 있지 않을까?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FTX라든지 뭐 루나 이런 이슈들 굵직한 좀 뭐 파산 내지는 어떤 좀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 같은 것들로 인해서 어떤 규정, 어떤 법률 뭐라 해야 될까요? 국가 개입 이런 것들 좀 많이 SEC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 같다. 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그것들이 지금 뭐 비트는 아예 뭐 좀 논외의 포지션이죠. 근데 이제 뭐 이더라든지 뭐 이제 알트들 같은 경우는
충분히 이런 미국의 규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으면 할 때 좀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비트라든지 조금 더 이런 부분, 법률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어떤 신생 프로젝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차라리 집중을 하는 게 낫다. 지금 막 이렇게 망해버리고 있는 프로젝트들인데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아직도 뭐 SEC 이슈가 좀 묶여 있죠. 그래서 이게 뭐 좋게 마무리되면은 모르겠지만 뭔가 계속 한번 이렇게 진짜 보시면은 SEC 규제가 딱 걸고 넘어지니까 그래도 나름 작년에 좀 좋은 무빙을 보여주다가 규제에 딱 걸려버리니까 마지막 끄트머리 어떤 상승 피날레에서 제대로 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묶여버렸죠. 뭔가 가격이 굉장히 좀 탁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었죠. 받았죠 우리가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.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뭐 김치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규제로 이제 좀 봐야겠죠.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위믹스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겠지만 그럼 규제 한 번 그냥 때려 맞으면은 그냥 뭐 쭉 빠집니다. 그래서 뭐 가치 투자건 뭐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입건 뭐 그런 것들 떠나서 이제 진짜 굉장히 규제라는 어떤 변수가 좀 우리가 피해야 할 가장 1순위 좀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슬슬 신경을 쓰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. 그게 뭐라 해야 될까?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반대로 이런 규제들이 없는 코인들에 더 강하게 돈이 몰릴 수도 있겠죠. 또 다음 사이클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또 비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규제 있는 코인들을 이제 제끼고 나면은 얼마 없는 거죠. 그래서 그 얼마 없는 얘들이 이제 상승을 뭐 2배, 3배 할 거를 뭐 4배, 5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최대한 뭐 대기업들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보자라는 말을 드리고 있고요. 최근에 라인 링크 뭐 언급 몇 번 드렸었는데 이제 뭐 도시 볼트 베타 버전 출시가 됐고 뭐 이런 곳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. 한번 간략하게 훑어 넘어가겠습니다. 여기는 그리고 이제 디가 솔라나 이제 나름 대장 NFT였죠. 그래서 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최근 뭐 솔라나 약세, 뭐 FTX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더리움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. 뭐 마이그레이션을 가는 거죠. 그래서 내년에 이사를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디가 퍼생 프로젝트였던 Y 뭐 00TS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폴리곤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고요. 그래서 확실히 NFT는 뭔가 솔라나가 뭐 아무리 뭐 빠르고 뭐 싸고 막 이랬어도 결국에 나름 좀 체인 자체가 가격적으로도 좀 받쳐줄 만한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폴리곤,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레이어 2 이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사이클쯤에는 뭐 이더라든지 이런 폴리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힘을 받을 수도 있겠죠.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, 뭐 P2E 이런 것들이 다시금 이제 사이클로 왔을 때 분명히 그 안에서 이번에 좀 느꼈었던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후오비에서 좀 재밌는 기사죠. 후오비에서 이제 최근에 그 파이네트워크를 갖다가 상장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파이네트워크 그 핸드폰으로 막 채굴했던 코인 있죠. 그래서 그거를 뭐 상장을 고민을 한다고 하길래 되게 와 후오비가 뭐 이것저것 상장을 많이 하네 좀 그런 생각을 했고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벨라 익스체인지라는 곳이 있는데요. 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덱스랑 좀 하이브리드인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저도 자세히는 못 봐서 하이브리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비트럼 쪽이랑 이제 좀 관련된 이제 나름 거래소인데요. 요게 이제 벨라 에어드롭 또 이슈가 있어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. 이게 만약에 장이 좋잖아요. 그러면은 나름 이런 프로젝트들이 뭐 DYDX 그런 식으로 또 좀 연계가 될 수 있고 그런 느낌으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뭐 장도 장이고 뭐
지금 거래소 다 망하기 직전인 마당에 뭐 이렇게 좀 나온다? 좀 애매할 수도 있다.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거래소이고 아직 커밍순입니다. 뭐 1월에 오픈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중앙거래소와 탈중앙화의 사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김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. 1% 언더로 왔고요. 그리고 테더 달러 가격이 많이 내려왔죠. 달러가 이제 뭐 1280 원 아래로 내려왔고, 테더 같은 경우도 이제 김프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1287원 정도에서 횡보 중입니다. 그래서 지금 좀 굉장히 시장이 많이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. 그리고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40%까지 나름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저번에 저희가 한번 봤을 때 38%대였나요? 좀 그랬던 것 같은데, 이게 이런 장이 계속 오래되잖아요. 횡보장, 뭐 하락장, 약세장 오래되면은 결국엔 비트코인 그 도미넌스가 올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우리 왜 막 머리카락 자라는 건 아는데 이게 우리가 체감을 할 수는 없잖아요. 어느새 이게 길어져 있잖아. 그런 것처럼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오랜 시간으로 비유 좋았다, 그죠? 좀 오랜 시간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매일 본다고 좀 의미는 없고, 그래서 잘 간혹 가다 챙겨 보시면 좋습니다. 거래량도 확실히 지금 뭐 주말 같은 느낌이죠. 장이 미장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도 굉장히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고요. 뭐 어지간한 코인 막 뭐 1000만 달러, 억 달러 넘는 게 뭐 BTE도 말고는 바이낸스 단일 기준으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개별 코인 중에서도 뭐 딱히 이슈가 있는 게 지금은 별로 없죠. 별로 없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여러분,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힘든 것보다 사실 지겹죠. 지겹고 루즈하고 좀 뭐 이런 영상 하나 봐도 뭐 얻어갈 것도 없고 돈 되는 거 없네? 약간 이런 느낌?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버텨야 돼요. 오래 버텨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살짝 들긴 하는데, 여러분들이랑 좀 그냥 같이 버텨보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기회들은 이럴 때 더 나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없나 한번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좀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느낌 정도로만, 그렇다고 막 힘을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건 맞아요. 지금 장에서 뭐 힘 줘봤자 힘만 빠지고 괜히 그 관심도만 없어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힘을 주진 않되 그냥 관심 정도만 주자, 그런 좀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여러분 안녕.